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아까 오리탕 먹은 게 체한 건가? 보양식 먹고 뒷목이 아프다. 이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보양식 먹은 후에 목덜미가 뻐근하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했나 보다. 담이 걸렸나 보다. 뜨거운 음식 먹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결국 돌아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20년 넘게 뇌졸중과 심뇌혈관 질환 환자만을 집중적으로 진료해 온 신경과 전문의 이재민입니다. 그간 제가 응급실에서 본 환자 수만 해도 8,000명이 넘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좀 더 일찍 왔으면 이라는 말을 남깁니다. 오늘 영상은 겁주려고 만드는 영상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딱 하나입니다. 겨울에 특히 뜨거운 음식 먹고 난 뒤 목 뒤가 이상하게 아프다. 이 신호를 가볍게 넘기는 순간 뇌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잠시 경각심을 위해 여기서 뇌와 관련된 수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의 경우 증상 발생 후 1분마다 9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60초 동안 190만 개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30분 참으면 5,700만 개가 날아갑니다. 1시간 누워있으면 1억 100만 개의 뇌세포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뇌졸중 의심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가 있고 이걸 모르면 정말로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평생이 바뀝니다. 자, 우선 앞서 말씀드린 실수 3가지를 먼저 걸어두겠습니다. 실수 3위, 따뜻한 물로 풀리겠지. 샤워, 찜질로 버티는 실수죠. 실수 2위, 좀 누워 쉬면 낫겠지. 잠부터 자는 실수. 실수 1위, 이 정도는 민폐야, 좀 더 지켜보자. 이 3가지는 제가 매 겨울마다 딱 지금 날씨에 가장 많이 듣는 말로 토시 하나 빠짐없이 그대로입니다. 특히 1위 실수, 민폐일까봐 라는 생각. 이것 때문에 70대 할머니 한 분은 밤 11시에 증상이 시작됐는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참으셨습니다. 그 8시간 동안 뇌세포 54억 개가 죽었습니다. 결과는 영구적인 반신마비였습니다. 자, 이제 그럼 그 증상을 말씀드려 볼까요? 얼마 전 12월 초에 해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 사건이 의사들 사이에서 크게 돌았습니다. 대만에 사는 40대 이 남성은 평소 건강했습니다. 술도 담배도 안 했고 일주일에 3번 헬스장 다녔고 건강검진 수치도 정상이었습니다. 딱 여러분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겨울 저녁 6시 반 몸을 보하겠다며 친구들과 생강을 넣은 오리전골을 먹었습니다. 뜨끈한 국물, 소주 석 잔, 추운 날 흔히 있는 저녁이죠. 저녁 7시 40분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목 뒤쪽이 뻐근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견딜만 했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의 물음에 괜찮아 라는 한마디가 시간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저녁 8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9시 TV를 보고 있는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 하지만 그는 또 넘깁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술 때문인가? 그리고 9시 30분 3위 실수를 합니다. 따뜻한 물로 씻으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9시 47분 욕실 바닥에서 그가 쓰러진 것을 부인이 발견했습니다. 119에 신고 병원 이송. 밤 10시 35분 병원 도착. CT를 찍었을 때 뇌 안에 큰 출혈이 확인됐고 출혈이 뇌관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동공은 이미 확장돼 있었고 경련과 얼굴 처짐이 이어졌습니다. 목이 아프기 시작한 시각 저녁 6시 40분부터 병원 도착까지 약 3시간 2시간 동안 그의 뇌에선 약 33억 개의 뇌세포가 죽었습니다. 그 남성은 이틀을 채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보양식 때문인가요? 오리고기 때문인가요? 생강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핵심은 보양식이 아닙니다. 신호를 무시한 시간입니다. 괜찮겠지라는 판단입니다. 만약 그가 목이 아프기 시작한 저녁 시간에 바로 119를 불렀다면 8시에는 병원에 도착했을 것이고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았겠죠? 그러면 지금도 살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병원 응급실에서 직접 보았던 장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담이 걸렸나? 요즘 무리했나? 괜찮아요?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 사는 62세 김성호 씨, 중소기업 임원이었고 회식이 잦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았고 운동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6년 전 건강검진의 혈압은 140에 95로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약은 드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김 씨는 거절했습니다. 생활 습관 먼저 고쳐볼게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12월 22일 밤 회식 후 귀가해 TV를 보는데 밤 11시 10분쯤 목 뒤가 묵직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아프지 않았습니다. 담 걸린 느낌이었습니다. 김성호 씨는 소파에 누워 목을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거지. 요즘 회사 일도 많아서 피곤하니까. 밤 11시 40분쯤 어지럼이 살짝 왔고 말을 하려는데 혀가 둔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김 씨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내일 토요일이니까 푹 자면 낫겠지. 그리고 그렇게 또 이위 실수를 합니다. 자정쯤 침대에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7시 30분 아내가 깨웠을 때 김성호 씨는 오른쪽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에서 침이 흘러내렸습니다. 깜짝 놀란 아내가 119를 불렀습니다. 오전 8시 병원 도착. 검사 결과 뇌경색이었습니다. 목이 아프기 시작한 시각 전날 밤 11시부터 병원 도착까지 약 9시간, 이 시간 동안 약 101억 개의 뇌세포가 죽었습니다. 혈전용해제를 쓸 수 있는 골든타임 4.5시간은 이미 2배 가까이 지나 있었습니다. 물론 치료는 했습니다. 하지만 김성호 씨는 지금도 오른손 미세 동작에 장애가 남아 있습니다. 젓가락질이 어렵고 글씨가 안 써집니다. 또 단추를 잠그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가끔은 컵을 들다가 떨어뜨리시죠. 퇴직 후 하려고 했던 서예는 포기했습니다. 손주들과 레고를 조립하는 것도 이제는 힘드시다 했죠. 휴대폰 문자 하나 치는 것도 불편합니다. 김성호 씨가 진료실에서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목이 아프지만 않았어도 그날 바로 왔을 텐데요. 목 통증이라니 누가 그걸 뇌졸중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세요. 목 아프고 어지러우면 무조건 병원 가라고요. 저처럼 후회하지 말라고요. 김성호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른손을 보며 그날 밤을 후회합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이런 식으로 정말 무섭습니다. 뇌졸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의 장면처럼 시작하지 않습니다. 2년 전 일이었지요. 천안에 사는 58세 박정우 씨.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새벽 4시 화장실을 다녀온 뒤 갑자기 목이 뻐근했고 눈앞이 살짝 흐려졌습니다. 술도 안 마셨고 전날 무리도 안 했다 합니다. 그냥 평범한 일요일을 보내고 자다가 일어났을 뿐입니다. 박정우 씨는 체했나 싶어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가 잠결에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그런데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응. 말이 분명하지 않았고 입꼬리가 한쪽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2달 전 직장 동료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동료를 받았던 응급의학과 의사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고 말이 어눌해지면 무조건 119입니다. 아내는 곧바로 주저없이 119를 불렀습니다. 증상 시작부터 병원 도착까지 총 42분. 검사에서 뇌경색 초기 증상이 확인됐습니다. 혈전용해제 투여, 골든타임 안에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42분 동안 죽은 뇌세포 약 7,980만 개. 하지만 빠른 치료 덕분에 더 이상의 손상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박정우 씨는 일주일 입원 후 큰 후유증 없이 퇴원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운동도 하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김성호 씨, 9시간 후 병원 도착 박정우 씨, 42분 후 병원 도착 시간을 흘려보냈느냐, 즉시 움직였느냐. 이 차이가 한 사람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했고 한 사람은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아직도 내 이야기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한 분 더 말씀드릴게요. 소화가 너무 안 된다. 엄마, 괜찮아? 119에 신고할게. 광주에 사는 66세 이정화 씨. 2021년 12월 28일 목요일 아침 연말 동창회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쯤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명치가 불편했습니다. 어제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체했나 보다.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따뜻한 물도 마셨습니다. 그러는 순간 어지럼이 같이 왔습니다. 손에 힘이 빠져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정화 씨는 그 순간에도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과로했나? 하지만 딸이 그 장면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엄마, 말이 왜 그래? 입이 한쪽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딸은 즉시 119를 불렀습니다. 신고 30분 만에 검사까지 완료. 그 결과는 뇌졸중 초기였습니다. 하지만 빠른 대응으로 치료가 즉시 시작됐고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뇌졸중은 속 불편함처럼도 시작한다는 겁니다. 소화불량처럼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늦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오는 뇌졸중 환자 중 약 15%가 속이 안 좋아서 소화제 먹다가 왔다고 말합니다. 겨울이 되면 유독 응급실은 전쟁터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겨울이 더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 통계를 보면 12월부터 2월까지 뇌졸중 환자가 평소보다 37% 증가합니다. 왜일까요? 추위에 노출되면 우리 몸의 혈관은 수축합니다. 열을 보존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은 오르기 쉽겠죠? 평소 혈압 120에 80인 사람이 추운 곳에 10분만 있어도 혈압이 140에 9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술, 기름진 음식, 과로, 수면 부족, 연말 스트레스가 겹치면 뇌혈관은 더 큰 부담을 받습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에 갑자기 높은 수압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터지지 않는 게 어쩌면 이상한 상황일 겁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위험이 훨씬 큽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오는 뇌졸중 환자 중 약 78%가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뇌졸중은 꼭 애매하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뇌졸중의 가장 무서운 진실, 사람들이 뇌졸중을 상상하는 장면은 이겁니다. 갑자기 쓰러진다? 갑자기 마비된다? 갑자기 말을 못한다?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장면? 하지만 제가 30년간 응급실에서 본 뇌졸중 환자의 실제 시작은 이렇습니다. 뒷목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서 있으면 어지러운데 금방 괜찮아질 것 같아요. 오늘 유독 눈이 침침한데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아침부터 속이 안 좋은데 체했나 봐요.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예방하기 위해 외워야 할 경고 신호 6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메모해 두시고 정말로 그냥 지나치는 말이 아닌 이건 냉장고에 붙여두시고 가족 단톡방에 보내셔야 합니다. 하나, 얼굴 한쪽이 처지는 느낌. 거울 보면 입꼬리가 한쪽만 내려가거나 웃을 때 한쪽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고 이 하고 웃어보세요. 양쪽이 똑같이 올라가지 않으면 즉시 119입니다. 둘,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짐.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거나 한쪽 팔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양팔을 앞으로 쭉 뻗고 10초 버텨보세요. 한쪽 팔이 스스륵 내려오면 즉시 119입니다. 셋, 말이 어눌해짐. 혀가 꼬이거나 상대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장, 간장, 공장, 공장장이라고 말해보세요. 느리게 말하더라도 평소처럼 또박또박 안 나오면 즉시 119입니다. 넷, 시야 이상 갑자기 흐려지거나 두 개로 겹쳐 보이거나 한쪽이 잘 안 보입니다. 특히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증상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혔다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다섯,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이나 어지럼, 평생 이렇게 아픈 적 없다는 느낌.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다는 느낌, 특히 갑자기 시작한 경우. 이건 뇌출혈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여섯, 평소와 다른 목 통증 단독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위 증상 중 하나라도 같이 오면 그때는 경고로 보셔야 합니다. 목이 뻐근하면서 동시에 어지럽다? 목이 아프면서 시야가 흐리다? 목이 당기면서 말이 어눌해진다? 이건 담이 아닙니다. 뇌혈관 문제입니다. 이 중 2가지 이상이 갑자기 동시에 나타나면 그건 집에서 버틸 일이 아닙니다. 즉시 119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걸어둔 실수 3가지를 회수하겠습니다. 3위 실수, 따뜻한 물로 풀리겠지, 샤워하면 낫겠지, 찜질하면 풀리겠지, 온찜질팩 붙이면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뇌출혈인 경우 따뜻한 물은 혈관을 더 확장시켜 출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뇌경색인 경우도
시간만 지체될 뿐 증상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환자 중 샤워하다가 쓰러진 분이 한 해에만 12명입니다. 2위 실수, 좀 누워 쉬면 낫겠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잠깐 누워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아침에 일어나면 낫겠지. 절대 안 됩니다. 뇌졸중은 자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됩니다. 실제로 잠들었다가 다음날 아침 깨어보니 반신마비가 된 채로 발견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이런 환자를 한 달에 평균 2~3명 봅니다. 1위 실수, 바로 민폐일까봐 밤에 119 부르면 민폐일까봐 새벽에 깨우면 미안해서 좀 더 지켜보다가 가족 오면 데려다 달라고 하자.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긴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결론은 세 문장입니다. 우선 뇌졸중은 아프냐 안 아프냐로 판단하는 병이 아닙니다. 둘째, 괜찮겠지가 아니라 확인하자로 바꾸셔야 합니다. 셋째, 119는 가장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빠른 선택입니다. 본인이 괜찮아요 라고 말하더라도 말이 어눌해지고 입꼬리가 처지고 한쪽 힘이 빠지고 시야가 이상해지면 그건 의사한테 확인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보양식 먹고 목 아프다였지만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목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판단이 문제입니다. 담이겠지 하고 넘기는 순간, 민폐일까봐 하고 미루는 순간 시간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 한 줄만 가족 단톡방에 보내세요. 뒷목이 갑자기 아프면서 어지럽거나 말이 이상하거나 얼굴이 처지면 당장은 괜찮다 해도 무조건 119를 부르자. 이 한 줄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은 겁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늦지 않게 만들려고 만든 겁니다. 이 영상이 부모님,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 본인의 판단을 딱 30분만 앞당겨 준다면 그걸로 저는 목적을 다한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지킵니다. 감사합니다.